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예전에 어떤 그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것을 건축법상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질의를 했던 것을 제가 두 가지를 했는데, 건축법상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경우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재에 지장이 없는지 인정 여부에 이에 대한 따른 건축허가 가능 여부. 아까 건축법에서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데 사람은 다닐 수 있고 자동차 통행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질의를 한 건데, 여기 보면 당해 건축물의 용도의 특성상 자동차가 필요 없는 등 주차장 법규에 적합한 경우로서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자동차의 통행은 불가능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자동차의 통행은 불가능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판단해 건축허가를 할 수도 있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도 맞아야 되지만은 주차장법에도 맞아야 되고 오수정화조법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법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법규가 다 맞아야 되는데, 자동차가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못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장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주차장이 결정이 되는데, 건축법에서는 자동차가 못 들어가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도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건 아니다. 다만 건물을 질 때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는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 이런 얘기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독주택인 경우에 50제곱미터 미만의 연면적인 경우에는 주차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가 못 들어간다고 하도록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죠. 또 주차 법규에 의해서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 그곳에서 필요한 주차장을 그 옆에다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옆에다가 대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즉, 이 얘기는 사람만 다니면은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람이 못 다니고 자동차만 다닐 때는 안 해준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를 볼 수 있는지, 아까 얘기했죠.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이렇게 얘기됐죠.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현황 도로로서, 즉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주인이 누구라도 상관없이 이미 도로로 만들어져서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너비만 맞으면은 건축법상 도로 인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든지 사도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든지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데, 아까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어도 내가 앞으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겠다, 예정이죠. 예정했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의 조건은 주인과도 관계없고 지목과도 관계없이 토지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의 너비 이상을 만들겠다고 약속만 해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실에 보면 건축법상 도로란 함은 건축법 제2조 1호 규정에 의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시계획법과 도로사도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신고 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됨. 여기 질의가 뭐라고 그랬죠? 넓이 4m 이상의 포장된 현황도로. 지목은 뭐가?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질의 보면 넓이 6m의 통과 도로상에 그 기준 대지가 가로막고 있을 경우 인정할 수 있는 여부 물어봤더니,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면 도시계획법 사도계획 아까 위하고 똑같은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에 의한 지목 또는 국유 재산법에 의한 국유 여부와는 관계없음, 이렇게 답변을 해놨죠. 아까는 뭐라 그랬죠?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됨,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여기도 6m에 포장된, 여기는
여기 보면 6m의 통과 도로. 다시 말하면 여기는 포장이 돼 있다고 포장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포장이 됐다는 소리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유재산권의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즉 다시 말하면 지목과도 관계없고 땅 주인과도 관계없다. 건축법상 도로 인정하는 건 너비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담당 공무원이 건축법상 도로는 도시지역에서 6m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담당 공무원이 건축법상 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주인과도 관계없고 지목과도 관계없이 현황이 6m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서 넓이를 재는데 재봤더니 얼마죠? 6m가 되죠. 6m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죠? 넓이 얼마? 6m의 통과도로상에 이랬죠. 그러면 포장이 돼 있는 거는 넓이를 정확하게 재보니까 도로로 쓰고 포장이 됐다는 얘기는 도로를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6m다 보니까 건축법상 도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주인과도 관계없고 지목과도 관계없고 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이 중요한데 포장이 돼 있으니까 6m를 인정을 했는데 포장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재죠? 풀이 난 데서부터 풀이 난 데까지 재요? 아니면 옆집 담장에서 옆집 담장까지 재요? 그러면 자동차가 다니는 밖에 있는 데서 밖에 있는 데까지 잽니까?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담당 공무원이 네가 알아서 실질적으로 6m를 다니고 있는 폭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 인정하고 안 된다고 하면 건축을 인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목이나 주인과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주인과 건물과는 지목과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지목과 주인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4m 이상으로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현황이 되어 있으면은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랬죠. 건축법 제3조입니다. 적용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일 먼저 뭐네? 문화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철도 시설의 부지에 있는 시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진수 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어느 땅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받는 것을 알자 이런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할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3항 1호에 따른 지구단위 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44조부터 47조까지 51조 및 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부터 44조부터 47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44조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한다. 45조는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즉 이 얘기는 읍 미만의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도로에 적용 없이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은 건축허가를 내준다.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문제는 여기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맞아요. 근데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 미만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뭘 받아야 되죠?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죠. 개발행 허가 시에 도로, 그 다음에 배수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법에서 있는 거하고 개발행 허가에서 있는 것은 다른 거지. 따라서 우리는 건축법에만 보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는 무조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읍 미만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그 다음에 주차장용지 이렇게 이미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 땅은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 28가지 지목 중에서 나머지 6가지를 빼놓은 나머지 지목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 허가 시에 도로가 없거나 배수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법 3조만 보고 미만의 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얼마든지 건축 허가를 내주겠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언제만 가능해? 지목이 대지인 경우.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인 경우라는 얘기는 이미 옛날에 집이 지어져 있고 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고 진출입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 조금 4m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지 그냥 내준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44조입니다. 아까 44조서부터 47조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44조.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2m 이상에 접해야 된다는 얘기는 2m만 접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10m 미만인 경우에 2m라는 얘기죠. 35m 막다른 걸로 35m인 경우에는 3m고 35m 이상인 경우에는 4m. 여기에 2m 이상이라는 얘기는 막다른 골목길이 10m 미만인 경우에 2m라는 얘기지 무조건 2m만 돼 있으면은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다만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땅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제일 첫 번째 뭐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 제2조 1호 남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우리는 해당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언제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용인에 땅이 하나가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보면 현황도로가 있고 마을 중심에 있지 않고 마을 중심에 조금 떨어진 곳인데 한 40-50m 떨어진 곳에 한 집이 한 서너 채가 있는 그러한 곳에 땅이 나와 있고 땅 자체가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온 것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해서 다시 나왔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나러 가서 이 땅에 현황이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마을 안길로 볼 수도 있고 마을 안길 아닌 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낙찰을 받았다 미납을 했다는 얘기는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만나러 갔더니 50대 초반 정도쯤 되는 남자가 담당자더라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길래 제가 그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더니 아니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건축법 44조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출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민원인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건데 저도 여기 현장을 가봤는데 나는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야.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했는데 출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민원인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인 제가 결정하는 건데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는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법 제45조입니다. 허가권자는 제1호 남목 11의 남목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거기 위치를 지정해서 도로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다 와서 보고 도로로 지정 공고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아직까지는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어도 언제까지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면을 그래서 여기를 건축법상 도로로 만들겠습니다 하게끔 되면은 건축법상 도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다만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번째, 주민이 오랫동안 토양도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땅에 사용승낙을 받으면 사도대장에 올려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도대장에 올리지도 않고 토지지가 지목 변경을 하지 않다 보니까 1962년서부터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황이 도로로 쓰고 있어도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할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몇십 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얘기고, 이것이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아까 건축법에서 얘기했죠. 동도를 이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이 오랫동안 토양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현황 도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가 90%입니다. 대구시에서 하나는 조금 다른데, 대구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포함해요. 다시 말하면 개인 땅인데 도로로 돼 있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수로를 만들 수도 있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수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공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 조례 보면 기반시설을 만들어 있는 경우도 사용사업소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돼 있는데, 대부분의 조례는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